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의 토양 복원을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료 채취뿐 아니라 모든 정화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캠프롱 현장 공개로 미군 부대 반환과 개발이 현실화됐습니다. 원주시는 국립과학관 유치와 미술관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 광산개발업체가 상동 중석광산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규모 해외 자금 유치로 광산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용인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에 강원도를 여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내 밀접 접촉자는 없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주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해 반환이 결정된 미군 공여지 원주 캠프롱 토양 정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66년 만에 시민들에게 부대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토양 오염이 부지 전체로 퍼져 있어서 정화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텅 비어있던 원주 미군 공여지. 시추기가 땅속 5m까지 구멍을 파 흙을 채취합니다. 기름 유출 등에 따른 토양 오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시료 채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반환을 위한 토양 정화 사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오염된 부지는 지금 현재 토양환경보존법에 의거해서 정화를 할 것이며 원주 시민들한테 조속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대 내와 주변 지역의 오염 면적은 3만여 제곱미터로 캠프롱 전체 면적의 10%에 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264곳의 토양과 12곳의 지하수를 추가 채취해 오염의 확산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시료 채취를 완료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화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66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문을 열고 정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캠프롱이 반환된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는 반응입니다. 바깥에서만 봐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요. 이 자체적으로도 그냥 공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화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오염 지역이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점 형태로 부지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물 같은 조사망들을 이루어서 판단을 한다라면 캠페지처럼의 이러한 모습들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원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한 점 의혹 없이 올해 말부터는 실질적인 토양 정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빨리 원주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오늘 캠프롱 현장을 공개한 건 원주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미군 부대 터의 반환과 개발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 활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사업은 바로 국립과학관 유치입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까지 과학관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TX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활용해 수도권과 충북, 경북 지역 주민들까지 찾는 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캠프롱 부지도 확보됐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국립과학관을 유치를 좀 해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광재 국회의원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과학관을 유치해 첨단 우주산업 교육회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발 나아가 인근 미사일 사령부와 연계한 첨단 우주산업 관련 벤처기업을 캠프롱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건립, 공식 대회가 가능한 50m 규모의 수영장 건설 등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 전체가 이 캠프롱을 통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캠프롱을 시작으로 일군지사 이전, 정짓들 개발 등 원주 북부권에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북부권이 이 캠프롱 반환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원주시는 오염되지 않은 구역을 먼저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오염구역이 넓게 분포된 점이 변수입니다. 정화 작업이 늦어지면 과학관은 물론 다른 시설이나 기업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토양 정화를 마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 상동 중석 광산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와 영월군 개발 업체가 오늘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가 중석인 텅스텐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 영월군은 광산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개발 업체는 독일 국제은행에서 대출 승인된 9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광산 재개발에 착수해 2022년부터 매년 2,500톤 이상의 텅스텐을 생산할 계획으로 폐광 27년 만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계획 11년 만에 착공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영월군은 중동면 광물 특화단지와 연계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합니다. 용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지난 황금 연휴에 이틀 동안 강원도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차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춘천 남이섬과 홍천을 들렀는데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흘 만에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에 사는 29살 남성으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발열과 설사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증상 발현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강원도를 여행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3시쯤 이 남성은 친구 3명과 함께 춘천 남이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 도착해 숙소 내 마트와 바베큐 가든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날인 1일에는 숙소에서 나와 12시쯤 인근의 한우집을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여행 중에 자차를 이용했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만났던 숙박시설과 음식점 직원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필요한 도내 밀접 접촉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선제적인 조치로 다중이용시설 직원 등 1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추가적인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릉을 여행한 20대 여성과 고성을 여행한 의정부 부부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다행히 지역 주민에게 감염이 전파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밀접 접촉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데다 연휴 기간 강원도를 방문한 사람이 많아 지역 주민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농촌은 요즘 1년 중에 가장 바빠서 품앗이나 일손 돕기가 필요한 때인데요. 때마침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품앗이가 가능해져서 농촌 들녘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의 한 농가 하우스에 모판이 가득합니다. 열흘가량 뒤에 모내기를 할 예정으로 모판을 옮기고 논에 심을 일손이 필요합니다. 논농사를 크게 짓는 한 농민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손 부족을 염려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품앗이를 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입니다. 지금 농촌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마침 또 잠잠해지고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서로 품앗이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죠. 농촌 마을에서는 지난주부터 함께 모여 밥을 먹는 공동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일하다 밥 챙기러 가지 않아도 돼 효율적인데 이제야 가능해졌습니다. 시간 연락되고 쉬는 것도 좋고 얼른 밥 먹고 또 한참 쉴 수 있잖아. 집에 가서 차려가서 먹자면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들이 넓은 밭에 들어가 고추를 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부 인력을 쓰기 어려운 농가 상황을 고려해 정선군청 직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농가를 돕는 겁니다. 처음 고추 심기를 해봐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농민분들의 풍년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걱정이 태산이던 농가에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귀하고 내뿐 아니라 전부가 다 도움이 많이 되죠. 이래 해주면
전농사 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때마침 생활방역 체제로 바뀌면서 농촌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은 농가에도 모처럼 걱정 대신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월 장릉을 지킨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도깨비 놀이 마당극이 이번 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장릉에서 펼쳐집니다. 단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충신을 기린 도깨비 관련 설화는 장릉 인근 마을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장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기를 영월군은 기대했습니다. 횡성군이 진행한 군용기 소음 피해 용역 보고서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자료로 활용됩니다. 횡성군은 최근 횡성 주민 6,300여 명이 제기한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의 자료로 해당 용역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소음 측정 비용 등 주민들의 소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소음 대책 기준인 75웨크를 넘는 소음 피해 지역은 28.6제곱킬로미터로 횡성읍 면적의 39.5%에 달했습니다. 평창에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추락사고로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 9분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 66살 장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7시 반쯤에는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에서 77살 A 씨가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내일 저소득 어르신 70명에게 카네이션과 도시락, 선물 등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30명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올해 코로나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더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효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지역 단체별로 어버이날을 기리는 나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횡성읍 새마을 부녀회는 오늘 카네이션으로 장식한 떡 케이크를 만들어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50명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횡성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저소득 노인 50가구에 직접 제작한 도시락과 카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춘천시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유치를 신청한 춘천 등 4개 시군 가운데 KTX 등 접근성을 내세운 충북 청주시와 조성부지에 이점을 내세운 전남 나주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춘천시는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자되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회까지 힘을 모았지만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내일 유치 도시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집행률이 평균 76%에 이릅니다. 강원도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등 생계안정 분야 13만 8천여 명에게 40만 원씩 553억 원을 지급해 집행률 8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청년구직,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영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9만 1,000명이 접수해 72%의 접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대 초홍학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총학은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교육부는 단 18억 원만을 온라인 강의에 투입했을 뿐 대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거 생계 등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대학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포함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